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이랬는데요. 자동차 대여 사업. 자동차 대여한다 그러면 여러분 렌트카 회사 생각하는데요. 예, 과세 사업자죠. 1번이 면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은 면세. 그래서 국민주택 가격이 일반 주택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하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에 대한 진료 용역, 가축 진료 용역 면세.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도서대여 면세고요. 주택의 임대 네, 면세입니다. 주택 임대. 이게 임대 사업이 면세가 아니라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임대 사업용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를 말합니다. 예, 세금 없어요. 부가가치세 없고. 금융보험 부가가치세 면세. 프로농구 과세. 4번이 답이네요. 프로농구 입장권은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자, 연탄과 무연탄 면세죠. 시내버스 운송용역 면세죠.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죠.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이다. 따라서 면세의 합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그랬어요. 중국산 콩 면세죠. 고속철도 과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도 과세고 도서대여 면세죠. 그래서 10만원하고 7만원을 더하면 1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토지공급 면세죠.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 또 국민주택 면세죠. 수돗물 면세죠. 착화탄? 연탄은 면세인데요. 이 착화탄이라는 게 뭐냐면 번개탄. 번개탄은 과세예요. 그래서 다가 면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면세죠. 네. 미가공 비식용 식료품. 자, 비식용 식료품은 국내산만이죠. 네, 이건 외국산이니까 과세네요. 우등고속 운송용역. 우등고속은 과세죠. 우등고속. 토지 면세입니다. 박물관 입장권 면세입니다. 그러면 면세를 모두 고르면 가라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해당한다 맞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네요. 우리가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영세율 제도가 아니라 면세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8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랬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것.
중개무역 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재와 이거 영세율입니다.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거는 과세 영세율이 아닙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에까지 영세율을 적용해 주진 않아요. 그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수출 대행 회사에게 그 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영세율이 아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수출품 생산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예, 위탁 수출이 또 우리가 영세율 적용해 주죠.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뭐예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다 하면 건설업 같은 거죠. 예, 영세율이죠. 국내에서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외화 획득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해 준다고 그랬죠. 4번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 업체에 증여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외국의 거래 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견본품이라는 게 뭐냐면 샘플이에요.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도 적용 안 해주죠. 4번이 영세율 적용이 아니다. 다음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네요. 1번 면세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틀렸네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 아니고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한다는 얘기는 영세율 제도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죠? 면세사업자는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3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은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하죠. 3번이 맞았네요. 4번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와 면세 사업자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틀렸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방면에 틀렸네요. 예, 영세율은 역진성 제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면세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나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부가가치세 부담하죠. 면세 사업자도 과세 재화를 구매하면은 부가가치세 납부하잖아요. 나번은 맞았죠. 다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만 공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신고해야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그 다음에 라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주로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라번은 맞은 설명이 되겠네요. 나라 3번이 답이 답이 3번에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철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돼. 잘 알고 있죠? 세연이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야.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다. 그러면 수출이죠. 영세율 맞죠? 다음에 영세율은 결국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 맞죠? 민정이 이 근처 도서관 입장료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서 저렴한 거야. 민정이는 틀렸네요. 영세율이 적용돼서 저렴한 것이 아니라 면세가 적용되어서 저렴한 것이죠.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입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 문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죠. 매출액에서 빼야 되니까.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나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았으니까. 3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번은요.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돼서는 안 되죠. 3번이 답입니다. 2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2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할부 및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틀렸네요. 할부 판매는 총가액이 과세표준이 맞아요. 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는 과세표준은 여러 번 나누어서 할부를 할 때 각 대가를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투표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장기할부 판매 때문에 틀립니다.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수출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전액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죠. 1번 맞았어요.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장려금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우리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 이것을 과세표준에 넣으면 안 되죠? 4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포함시켜면 안 되죠.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이거는 포함하죠.
정상적인 이자니까. 그래서 2번이 포함되는 겁니다. 매출 할인 빼야 되는 거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 이것도 포함해서는 안 되죠. 2번이 답이 된다. 5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예. 용기 회수를 위해서 받는 보증금은 용기를 회수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매출액이 아니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1번은 맞았고 2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예. 3번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포함한다. 포함한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6번. 다음은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자, 과세 표준을 따져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30만원 과세 표준이죠. 그런데 대금의 조기 결제로 인한 할인액 3만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할인액은 빼야 되니까 여기서는 27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 2번 과세 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내역은 토지가 20만원을 처분했고 건물이 80만원 처분해서 100만원입니다. 토지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고 건물만 과세니까 이거 여기만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80만원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자, 27만원하고 80만원 더하시면 107만원. 답이 1번에 있습니다. 토지는 면세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인도전에 파손됐으면 공급가액이 아니죠.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아니죠. 다음 장기 외상 매출금의 할부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니까 과세표준이죠. 라번 제품의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되는 운송비 운송비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다라가 답입니다. 4번 8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냐? 자, 상품 매출액 과세표준이죠. 거래처에 제공할 판매 장려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판매 장려품 과세표준이죠. 그 다음에 수출액 과세표준이죠. 토지 매각액 이거 면세니까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1억 8천 3번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그랬습니다. 거래처 증정이면 접대비니까 공제받지 못하죠. 1번은 2번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 하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2번이 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택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신용카드 전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제품 운반용 소형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승용차가 아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는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못 받겠네요. 예. 3번 공제받을 한수봐. 문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2번이지. 2번. 대표이사의 개인주택 수리비 지출과 개인주택이냐. 그러면 1번은 왜 안 될까요?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시는요. 택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걸 발행할 수가 없어요. 택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걸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택시요금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1번 안 된다. 그래서 2번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또 찾아봅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번.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1번과 성격이 같습니다. 공제 못 받고. 3번.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왜? 건물이니까 이거는. 아까 1번에서의 건축물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서 공제를 못 받지만은 3번에 있는 건물의 철거 비용은 건물을 짓기 위한 철거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은 과세니까 공제된다 이거. 3번은요. 4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죠. 공제 못 받죠. 그래서 3번만 공제가 된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사무용 소모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거래처 증정용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 못 받고,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되죠. 그래서 780만원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죠. 건물에 대한 거니까. 건물은 과세죠. 라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 매입세액이 있어요. 40만 원이. 그런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 가액은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합계가 500만 원이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네요. 이거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4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인데 40만 원 곱하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과세사업이 200, 면세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가 200이니까 2 나누기 합계가 500이죠. 5분의 2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0만 원의 5분의 1을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500분의 200만 원이니까 40만 원 공통매입세 곱하기 2 나누기 5 16만 원이죠. 예, 그래서 16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40만 원 중에. 자, 그러면 아까 20만 원하고 16만 원 더하면 답이 되겠죠? 36만 원짜리 있나요?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세금기단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택시 면제되죠. 간주임대료 면제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재화는 세금기단서 발급해야 돼. 발급해야 되죠? 3번. 수출하는 재화 세금기단서 발급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수출은 외국에 수출하는 거고, 여기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은 수출품의 국내 거래업체 간의 거래죠. 그래서 발급이 된다. 15번. 다음 중 세금기단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남아있는 재화 세금기단서 발급 안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아까부터 바로 위에도 나왔었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택시 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죠?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10일 이내. 틀렸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한다. 옳지 않은 건 4번. 다음에 17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맞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 수치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발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번. 그러면 3, 4번 맞나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고. 2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10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3번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죠. 4번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발급해야 합니다. 소매업의 경우는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는 되는데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해주라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해야 된다. 발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발급한다. 4번이 틀립니다. 다음은 매입세액 특례 규정에 관한 것들 문제 풀어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은 1번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이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죠. 2번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발급 이건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3번 환경 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환경 미화 용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면세 임산물을 구입했다. 이건 면세니까 공제 안 해주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받을 수 없는 거. 3번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세를 사했다고 해서 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만 해줘요. 1번 과세제와. 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았다. 이거 매입세 공제 받죠? 비품 구입하고 신용카드 받으면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 면세 임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다음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번 틀렸네. 1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죠? 제조업만 아니라 식당도 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식당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2, 3, 4는 다 맞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등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고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104분의 4 하나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아까 40만원을 5분의 2로 안분 계산했죠. 그게 500만원분의 200만원 공급가액이었습니다. 1번 맞았고 2번 감가상각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된다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맞죠? 5% 이상 변동이 일어나면
다시 확정 신고 때 재계산해 가지고 다시 신고해 줘야 돼요. 다음 3번. 예정 신고 시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였다면 확정 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없다. 3번 틀렸죠? 예. 아까 2번에 나왔었잖아요. 확정 신고 때 5% 이상 변동이 생기면 다시 해야 된다. 4번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네, 너무 작으니까 안분계산 안 한다고 그랬죠? 5만원 미만. 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사업자의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대손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는 면세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 받을 게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데. 틀렸죠? 1번은 대손세액 공제도 과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요. 5년까지만 5년 동안에 확정된 것만 해주는 거예요. 5년 이상 된 거는 대손이 발생했어도 대손세액 공제 못 받아요. 2번 막.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가 아니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예요. 확정신고까지. 네, 이거 이 확정신고까지라는 게 빠졌어. 네, 우리가 이 대손세액 공제는요.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중이면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예정신고 때 안 되는 게 뭐예요? 환급. 신고는 하지만 환급을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는. 그리고 지금 대손세액 공제도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맞았겠네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5를 곱한 금액이다. 이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손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그러면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22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220만 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손금이 220만 원일 때 220만 원일 때 대손세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은 20만 원 딱 나오죠. 110분의 10이다 이거예요. 대손금의 110분의 10이 대손세액입니다. 그래서 요 110분의 10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맞았던 것입니다. 네, 4번 좀 문제 까다로웠어요. 아까 잘못하면 2번이 맞았다고 하죠.
여기 아주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5번 의류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 공제 가감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1기 확정 다음 자료에 대손세액 공제 가감 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6천만 원 이거는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국내 매출액 5,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매출세액이죠? 다음 4번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 확정되었답니다. 자, 전기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게 2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이 거래처가 파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19년 1기 확정 신고 때 요 220만 원 대손금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를 22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2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에서 빼기 20만 원 해야 돼. 왜? 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받으니까. 그래서 매출세액 500에서 20만 원 빼면 480만 원이 여기서 우리가 찾는 매출세액이다. 됩니다. 매출세액. 자, 480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1번에 답이 있죠? 5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자, 다음에 또 신고와 납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애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할 수 있죠. 사업 부진으로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할 수 있죠. 4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옳지 않죠?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2번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 1번 애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애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틀렸죠? 예. 여러분 애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나중에 차감 처리한다 그랬어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합산 처리해요. 그래서 애정신고 때는 신고는 하되 환급은 안 해줍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다. 나머지 다 옳은 겁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일반 환급 우리가 일반 환급이라는 것은 애정신고, 확정신고 이때 하는 건데 실제 환급을 받는 것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죠. 1번 맞았어요. 2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맞죠? 3번 사업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4번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조기환급은 말이죠. 25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15일. 25일이 아니라 조기환급은 환급 신고 기한 후 15일 내에 15일.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부가 같이 세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옳은 거. 자, 1번.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2%가 아니죠? 예,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이죠. 이게 세금 계산서 지연발급. 예,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발급은 1%, 2%가 아니에요. 미발급이 2%.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2%가 아니라 1%.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과세 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 표준의 0.5%가 가산세죠. 영세율은 과세 표준의 0.5%. 3번 맞았습니다.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게 가공세금 계산서예요. 가공세금 계산서 2%가 아니라 더 셉니다. 3%. 3%. 네, 우리가 가산세 어제 쭉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들 또 사업자 등록에 관한 가산세 쭉 봤는데 아직 아리송할 거예요. 1%, 2%, 3%, 0.5% 막 있어가지고. 자, 간이과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간이과세자 문제가 많나요? 예, 얼마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 간이과세자도 수출하면 영세율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2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거 틀렸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에요. 법인은 무조건 다 일반 과세자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 안 됩니다. 변호사는요, 예,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자예요. 양복점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천만 원이다. 그럼 됩니다. 양복점. 예, 2번은 가능합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4,800만 원 넘었죠? 안 되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 법인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2번만 되더라. 간이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만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 배제 사업자가 있었죠. 이게 변호사, 의사, 세무사 이런 전문 분야 서비스업 이런 거는 안 돼요.
다음에 3번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 맞아요. 2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죠?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 식당 하는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 공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맞습니다. 일반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 일반 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4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모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안 되는 게 대손세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4번 간이 과세자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법이 FAT 1급에서는 5문제 나오잖아요. 이론이. TAT 2급에서는 3문제로 줄을 거예요. 왜 줄어드느냐? 소득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소득세 문제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론에서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다음 시간에 소득세 이론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